오늘은 8세대 신형 아반떼가 출시되어서 부산 모빌리티 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는 8세대 CM8 아반떼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선 출시되었었던 더 뉴 그랜저처럼 외장의 변화보다는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색다르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은 공개가 되었지만 본격적인 출시는 8월 3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8월 중으로 시승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신형 8세대 아반떼 외장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현대부스에는 아반떼가 총 2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대 모두 이제 무광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형 8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7세대 CN7과 비교했을 때 덩치가 대폭 커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반떼가 7세대로 오면서 이 외장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긴 했었는데요. 8세대 같은 경우는 더 커졌기 때문에 아마 재원상으로 소나타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신형 아반떼 위장막 차량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이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각진 모습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 7세대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심플하면서도 컨셉트카에 가까운 외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주간주행등과 헤드라이트의 섹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아반떼 같은 경우는 더 뉴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금형틀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한 세대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금형틀도 본인 룸부터 새로 다 제작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주간주행등이고 아래쪽에는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섹션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끊어놨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기믹을 사실 엔트리급 세단에 넣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8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자인 기믹도 곳곳에 많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반떼 같은 경우는 현재 M 모델과 N라인 모델도 추가로 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N라인과 N은 따로 전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차다 보니까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최고 트림 기준으로 범퍼 아래쪽에도 무광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은 이제 상세 재원이 공개가 안 돼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기존 더 뉴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최저 지상고나 전고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재원이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나 비상등을 켰을 경우에는 이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옆에 차량이 지금 비상등이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진짜 예쁘다. 사실 아반떼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브랜드의 차량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D-올류 아반떼 측면부로 왔습니다. 세대 변경, 풀체인지 모델답게 재원이 커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수치상의 정확한 재원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기존 7세대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위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보았을 때에도 전장이나 휠 베이스가 준준형급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실내 공간의 이점도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대 변경 모델답게 외장의 디자인 변화 말고도 신규 휠이 탑재가 됩니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유광이 아니고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무광 외장 바디를 선택하면 휠도 뭔가 디자인 패키지가 따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더 뉴 아반떼의 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직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스포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정 5위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인치수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한 18인치에 타이어 스펙은 21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측면부에서 봤을 때 지금 제 시점 기준으로 휀다와 이 1열, 2열 문 그리고 이제 C필러 도어 가니시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플랫폼 자체는 사실 3세대 플랫폼을 기존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변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7세대보다 전장도 늘어나고 휠 베이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느껴집니다. 측면부에서는 이제 사이드미러의 형상도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인업 같은 경우는 곡선형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8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셉트카처럼 와, 진짜 이 각을 살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각이 빛에 따라서 반사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도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무광 외장 컬러라서 그런지 진짜 컨셉트카인가? 하지만 이건 양산형입니다. 그 정도로 컨셉트카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측면부에서 또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도어를 열 수가 있거든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이게 엔트리급에 들어가리려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엔트리급에 이런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커트 같은 경우도 곡선을 많이 줘놔서 전반적으로 8세대 아반떼는 금형틀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자세히 보면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 또는 외장 컬러에 따라서 소재와 색상이 변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와, 진짜 화려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신형 아반떼는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화려함에 조금 더 가까운 외장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유구를 열어보았는데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푸시가 되면서 주유구가 열리는 형태가 많은데 신형 D 올류 아반떼는 기존 7세대에서 사용했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려면은 운전석 왼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그거 레버를 올려야지 이렇게 주유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측 후면부에 왔는데요. 신형 8세대 D 올류 아반떼는 거의 쿼터 글라스가 중형 세단급으로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뭐 없는 건 아니었지만 면적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8세대는 확실히 덩치가 늘어났다는 게 이런 요소들이 만나서 체감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후방부에 와, 이 리어 라인 이거 뭡니까 이거. 진짜 사실 7세대 아반떼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외장 디자인 또한 호불호가 적은 타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7세대 아반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8세대 아반떼는 현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만큼 진짜 칼을 갈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형 8세대 디올류 후면부에 왔습니다. 풀체인지, 세대 변경답게 새로운 금형틀이 후면부에도 제작이 되어서 스포일러 라인업이 조금 더 날렵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라이트류의 형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실 위장막 차량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보통 위장막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외장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라이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런 라이트는 진짜 아반떼에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수입차에서 느낄 법한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요거는 풀 옵션 사양 한정일 것 같고 이제 기본 트림이라든지 뭐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벌브 타입이 들어가서 디자인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의 예상이 있습니다. 풀 옵션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는 이렇게 LED 램프가 직선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범퍼 라인 같은 경우도 이 차량 N라인 아닙니다. N 아니에요. 노멀 모델 아반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세히 보았을 때에도 이 각도가 이렇게까지 튀어나오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노멀 모델도 이 정도로 스포티한데 사실 N라인이나 아니면은 진짜 고성능인 N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격적인 라인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돼요. 그리고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 리어 램프 중앙부에 조그맣게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개폐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아반떼 같은 경우는 엔트리 세단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미탑재가 됩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또 가격 상승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엔트리답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기존 더 뉴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안쪽에 보면은 진짜 와, 이 격벽이 진짜 공간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은 골프백이라든지 유모차 또는 다양한 짐을 보관하기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은 공간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러기지 매트 아래쪽에도 원래는 이곳이 스페어 타이어가 보관이 되는 곳인데 이렇게 따로 섹션을 놓아놓아서 다양한 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차용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반떼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트렁크 안쪽의 소재도 살짝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밀한 포인트까지 확실히 신형 D-올류 아반떼는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등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최근 몇 년간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반떼에도 이 트렁크 리드 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의 D-올류 아반떼는 기존에 없었던 신규 컬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컬러를 포함해서 총 8가지인가 라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점이 있다면은 기존의 아반떼 같은 경우는 무광 컬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세대 D-올류 아반떼 같은 경우는 무광 외장 컬러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선택의 바리에이션이 넓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보았을 때에도 야, 이거 랩핑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렇게 보닛을 여니까 세상에 D-올류 아반떼는 기존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 리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또 이제 올해 M 페스티벌에 출전을 하면서 이제 드라이버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레이싱을 할 때에는 이 엔진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보닛을 한번 열어야 됩니다. 근데 맨날 이게 꼬챙이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열고 닫고 살짝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D-올류 아반떼 8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V급처럼 가스 리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를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 1.6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추후에 고성능 모델인 아반떼 N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현재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2.5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D-올류 아반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아반떼는 외장의 변화보다는 실내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전방에 보시면은 세상에 아반떼가 사실 플래그십 아니고 엔트리잖아요. 근데 플래그십 그랜저에 들어가는 플레오스 커넥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랜저 같은 경우는 1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D-올류 아반떼 같은 경우는 14.9인치로 인치가 조금 작은 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게 체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랜저는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넓어서 그만큼의 면적을 담당하고 아반떼는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랜저급으로 넓진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알맞다라고 느껴집니다.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도 완전히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센터 쪽에 보시면은 기존에도 암레스트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콘솔 박스도 기존하고 거의 동일하죠. 하지만 앞쪽에 운전자를 위해서 팔걸이 거치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움직이진 않지만 운전 중에 팔을 거치하기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또 컵홀더도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옵션 기준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원래는 하나가 있었는데요. D-올류 아반떼는 운전석과 조수석 총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차량들은 평평하게 플랫하게 2개가 들어가는데요. D-올류 아반떼는 이렇게 약간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 스트레스는 사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플레오스 커넥터인데요. 사실 저는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그랜저에 들어가는 것과 좀 시스템이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인치만 작아진 것이지 해상도라든지 레이아웃 그리고 기타 기능들 같은 경우는 그랜저에 들어가는 플레오스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요. 실제로 해상도라든지 기타 등등도 그랜저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오스 커넥터 같은 경우는 글레오 AI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된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이 글레오 AI를 한번 깨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 글레오. 네, 말씀하세요. 신형 아반떼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신형 아반떼는 날카로운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충돌 안전성과 승차감, 소음 및 진동이 개선되었고 넉넉한 실내 공간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글레어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처럼 자연어 기반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물어도 다 답변을 해줍니다. 똑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아반떼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슬림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랜저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세 재원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트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본 트림, 깡통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어갔었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이건 트림에 따라서 살짝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는 신형 아반떼 운전석의 모습입니다. 일단 플레우스 커넥터가 들어가면서 실내 인테리어도 대폭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플레우스 커넥터가 들어가 있는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약간 다르거든요. 하지만 레이아웃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에이다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 우측에는 라디오라든지 음성인식들을 볼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기존 아반떼 같은 경우는 말뚝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손맛이 있었거든요. 막 기어를 막 파킹 갔다가 후진 갔다가 파킹했다 막 이런 맛이 있었는데 신형은 이렇게 칼럼식 기어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칼럼식 기어는 더 뉴 그랜저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약간 소재가 살짝 다릅니다. 물론 그랜저에 들어간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소재가 살짝 다르다. 이미 차이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칼럼식 기어 같은 경우는 전방에 보시면은 매뉴얼 모드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수를 조절해서 드라이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이기 때문에 대시보드의 레이아웃도 완전히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플랫하면서 볼륨감을 살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대박! 이거 제네시스 아니에요. 스피커가 무려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아반떼 같은 경우는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었는데요. 신형 D 올류 아반떼는 제네시스급에 들어가는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사운드도 훨씬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버튼의 위치도 도어 캐치 쪽에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레이아웃도 완전히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 중에서 아이오닉 6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도어 포켓의 이런 형상이라든지 거의 약간 친환경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부산 모빌리티 쇼에 전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쉽게도 실내 인테리어는 모두 다 블랙인데요. 제가 좀 전에 연구진 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원래 기존의 아반떼도 사실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D 올류 아반떼 같은 경우는 베이지 로즈 컬러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젊은 여성 고객이 아반떼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 고객의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컬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13회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는 실제로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아쉽지만 8월 3일 날 공식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D 올류 아반떼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실내 공간의 이점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열에는 약간 이제 시트가 뒤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기존 7세대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체감상으로는 소나타보다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나타 정도의 2열 공간이 나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별도로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센터턱을 보시면은 뭔가 후륜 구동이나 아니면은 4륜 구동처럼 센터턱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재원이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무언가의 옵션을 위해서 이렇게 샤프트가 지나가는 공간을 별도로 빼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그래서 전방에는 2열 에어벤트와 함께 시거잭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백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시트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 승객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또 열선 같은 경우도 도어 트림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열 같은 경우도 도어 캐치를 포함해서 이 도어 트림이 아예 새롭게 제작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약간 디자인 기믹 같은 경우는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하고 살짝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트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풀옵션 기준으로는 2열에도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아주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이게 전고가 정확한 재원이 나와 있진 않지만 기존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헤드룸도 이전 세대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회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된 D-올류 아반떼를 관람해 보았습니다. 외장 디자인의 멋진 변화도 눈에 띄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그십이 아닌 엔트리급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우스 커넥터가 들어갔다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SDB,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좀 더 진화가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선 출시되었었던 플레우스 커넥터가 들어간 그랜저를 대입해 보았을 때 약 400만 원 이상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상이 있습니다. 물론 상품성은 너무나 좋아졌지만 엔트리급 같은 경우는 가격 진입 장벽이 좋아야 되는데요.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운 포인트로 지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